안녕하세요. 저는 6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친구들과 등산하러 다니며 듣던 사연 채널에 이렇게 제 이야기를 적게 될 날이 올 줄을 꿈에도 몰랐네요. 요즘 다시 기승하는 코로나 때문에 바깥 활동을 줄였지만 저는 어느 때보다도 활기차고 즐거운 생활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2의 인생이 이제 시작된 기분이라고 해야 할까요? 100세 시대인 요즘 60대인 저희도 젊은 축에 속한다고 하길래 그 말에 힘입어 더욱 자신감 있게 활동하고 있어요. 젊었을 때 하지 못하고 배우지 못한 것들에 대한 한을 이제야 풀고 있습니다. 아이고, 제가 말이 많았죠? 오늘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도 말씀을 안 드리고 주저리 떠들기만 했네요. 제가 이렇게 글을 보내게 된 이유는 저와 아들이 겪은 어느 모녀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뭐 좋은 일이라고 떠들어대냐, 주책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지만 혹시나 이 사연을 들을지도 모르는 악독하고 사악한 두 모녀에게 자기들이 한 짓이 어떤 일인지 그리고 인과응보라는 게 무엇인지 정확히 알려주고자 글을 적게 되었어요. 저에게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30대 중반에 들어선 아들 녀석은 열악하고 불우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되었어요. 항상 아들에게 하는 말이지만 저는 죽는 그날까지도 아들이 제게 준 사랑과 희망을 다 갚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저는 아들에게 부모로서 해줘야 할 것들을 많이 해주지 못했어요. 내가 아니라 둘만큼 멋진 아빠를 가진 엄마한테서 태어났다면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아들은 제가 저런 말을 할 테면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제게 화를 내지만 제 마음은 정말 저렇습니다. 그저 아들에게 항상 미안할 따름이죠. 저는 남편이라는 사람과 준비되지 않은 채 결혼을 했습니다. 부모가 누군지, 내가 어디서 태어났는지도 몰랐던 제게 남편과 뱃속의 아이는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맞이한 가족이었어요. 준비 없이 갑작스레한 결혼이었지만 저는 미래가 기대되었고 그저 행복했습니다. 아유, 내가 또만 아니었으면 인생 이렇게 안 꼬였어. 당신 인생 있고요. 나도 마찬가지야. 내가 왜 당신한테 욕을 먹어야 하는데? 내가 대체 뭘 잘못했는데? 자는 사람한테 입을 덮고 자라고 한 게 죄야? 대체 왜 그러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불을 덮든 말든 네가 무슨 상관이냐고. 죄송해 진짜. 하지만 그건 저 혼자만의 생각이었죠. 우리 아들아이의 아빠이자 제 남편이었던 그 사람은 갑작스레 생긴 아이와 아내에 대해 괴로웠었나 봐요. 그저 하루하루가 술이었고 저희 집에선 늘 국소리와 남편의 육설이 새어나왔죠. 남편의 손찌검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에도 벌어지곤 했습니다. 자는데 이불을 덮고 자라고 한 제 말이 재수가 없어서 자기랑 같이 밥 먹는데 깨작깨작해서. 지금 생각해봐도 참 이해가 안 가요. 아니, 폭력과 폭언의 자체를 이해해주면 안 되는 것인데 말입니다. 하지만 당시에 저는 처음으로 생긴 내 가족을 포기할 수가 없어 바보같이 저런 일을 참고 지냈네요. 상우야, 아빠 왔네? 아이고, 우리 아들, 지금 아빠 쳐다보는 거야? 하지만 늘 그런 것만은 아니었죠. 그 사람도 아빠라고 자기 아들이 태어나자 아주 잠깐은 가장 노릇을 했습니다. 남편의 노릇도요. 자기가 여태껏 당신한테 몹쓸 놈이었다며 일용직으로 나가 돈을 벌어왔습니다. 다른 남자들처럼 넉넉한 결혼 생활은 아니었지만 그 몇 달 남편이 출근하고 퇴근을 해서 오면 함께 저녁을 먹고 아이의 미래를 꼼꼼한 얘기하던 그 몇 달이 제겐 최고의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제게 그 행복은 너무 짧게 머물다 사라졌죠. 당신 정말 왜 이래? 여보, 우리 상우 있잖아. 상우 봐서라도 당신 제발 이러지 마. 이거 놔. 하하, 내가 너 만나고 인생 거요 발목 분질러져.
내가 이놈의 집구석만 들어오면 재수가 없어, 재수가. 에이, 치. 이름직을 잔전하던 그 놈은 공사 현장에서 발을 다치는 바람에 일을 못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또다시 술에 손을 댔고 그 손은 저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혼자일 때는 저 혼자만 그런 일을 겪고 끝났는데 2살밖에 된 아들아이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 정말 죽고 싶더군요. 행패를 부리고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퍼질러 자는 남편을 보며 늘 속으로 저주를 했었습니다. 차라리 나가서 죽어라라고 말이죠. 아침에 눈이 떠지면 그게 그렇게도 괴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또 지옥 같은 하루를 우리 상우랑 버텨야 하는구나 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하늘이 제 얘기를 들은 것인지 저와 아들아이를 괴롭히던 그놈은 뺑소니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놈이 세상을 떠난과 동시에 폭력과 공포에서 벗어나게 되었죠. 하지만 그와 동시에 저와 아들 둘만이 세상에 남게 되었습니다. 맑은 눈동자를 끔뻑거리며 저 하나만을 바라보고 있는 아들아이를 보는데 무서울 것이 없더라고요. 저는 내 자식을 위해서 악착같이 일을 구했어요. 바느질 일을 시작으로 이 가게 저 가게 전전하며 식당 일도 마다하지 않았죠. 그렇게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아가는 세월을 보내던 중 저는 가끔 일을 돕던 식당 가게 주인의 추천으로 가정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쪽에서 생활하면 되고요. 우리 아들 녀석의 아침은 먹지 않지만 점심 저녁은 집에서 해결해요. 점심 저녁에 신경 써주세요. 네, 그럼요. 걱정 마세요, 사모님. 제가 들어가게 된 곳은 병원 원장의 집이었습니다. 지금의 대학병원들처럼 큰 곳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동네에서는 꽤 크다고 불리는 병원이었죠. 여러 과목을 한 번에 보는 그런 병원 있잖아요. 나름 동네 종합병원이었어요. 2층짜리 건물로 지어진 신축 병원이었죠.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 원장의 나이가 꽤 젊었었던 걸로 기억해요. 30대 중반? 그 정도 되었을 겁니다. 혼자 사는 아들을 위해 어머니가 가정부를 구해준 것이었죠. 상주 가정부를 말입니다. 저에게는 그 많은 조건이 없었어요. 아들아이를 안전한 곳에서 키울 수 있다면 그곳이 어디든 저는 마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의 생활은 정말 좋았어요. 제가 체구는 작았지만 손도 빠릿빠릿하고 부지런한 탓에 집안일이며 음식도 척척 해냈죠. 그 탓에 월급도 늘 후하게 받았습니다. 아주머니, 이거 이번에 우리 병원에 들어온 선물인데 아이들 과자 세트도 있길래요. 상우주면 좋아할 것 같아서요. 아이쿠, 감사합니다, 원장님. 매번 이렇게 감사해요. 젊은 나이에 선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장님은 참 겸손하고 배려심 깊은 분이었습니다. 선물이라도 들어오면 우리 아들 녀석이 먹을 만한 것들을 챙겨주었다 준다거나 명절이면 제게 꼬박꼬박 보너스도 챙겨주었죠. 그렇게 지내다 보니 돈도 많이 모을 수 있었어요. 좋은 집은 아니었지만 아들아이와 지낼 작은 전셋집을 구할 만큼은 모았습니다. 몇 해만 더 있다가 집을 구해 나가자는 생각은 했었는데 원장이 결혼으로 인해 저는 거의 반강제적으로 집을 구해야 했습니다. 원장이 결혼한 그 여자, 제가 20년 가까이 사모라고 불렀던 그 여자가 정말 엄청난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아주머니, 그만하시고 좀 쉬세요. 예? 네. 그 사모라는 여자는 원장이 있을 때면 아주 세상 상냥한 천사가 따로 없었습니다. 제게 아주머니 아니면 여사님이라는 호칭까지 써가며 깍듯이 대했죠. 그러나 그건 딱 원장이 집에 있을 때까지만이었어요. 사모의 남편, 원장이 출근하고 나서부터 기가 전까지 저는 사모에게 계속 시달려야 했습니다. 아줌마, 내가 커피 탈 때 설탕량 맞추라고 몇 번을 말해? 지난번에 사모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넣은 건데요. 아줌마, 또 이러네. 내가 몇 번 말했죠? 일단 내가 뭐라고 하면 죄송합니다.
사람 먼저 하라고. 이래서 무식한 사람들이랑은 대화가 안 된다니까. 됐으니까 이거 아줌마가 마시든 갖다 버리든 알아서 하고 커피 다시 타와요. 이런 대화는 일상이었어요. 아줌마라고 하고 쓰다시피 소리를 지르며 저를 불러댔고 무가 마음이 안 든다. 말 대꾸 하지 말아라. 아주 그냥 자기가 상전이었습니다. 거기다 더 가관인 게 무였는 줄 아시나요? 뭐 웬일이야? 몇 점이나 난 거야? 그 여자요. 툭하면 친구들인지 동네 양아치인지 아는 인간들을 집으로 불러들여 누름판에 버렸습니다. 원장의 병원이 집이랑 매우 가까운 거리여서 티나지 않게 자기 지인들을 끌어들여 몰래 차고문을 열어서 들어오게 하고 아주 난리가 아니었어요. 야, 담배는 밖에 나가서 피하니까 집에 냄새 배면 바로 들통나. 아이고, 알았습니다, 사모님. 그 무리 중에는 남자들도 몇 있었어요. 집안에서 담배 피우면 냄새 밴다. 그럼 들킨다라며 정원 구석에 재떨이까지 만들어두었죠. 원장이 불쌍하고 안타까웠지만 저로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저 가정부에 불과했으니 말이에요. 아줌마, 여기 먹을 그것 좀 가져와봐요. 아니 몇 번을 오는데 감각껏 알아서 음식 좀 데워야지 말이야. 그래서 어디 눈팽이라도 만나겠어? 야, 저 아줌마, 애까지 있어서 누구 만나라도 못 만나. 한 60 먹은 노인 나놔둬야 만나겠지. 아줌마 애도 있었어. 아들이야, 딸이야. 아들이면 내가 아줌마랑 아들 커둬둘 생각이 있는데. 어디 우리 아들 얼굴 좀 보시다. 사모의 양아치 무리는 와서 노름만 하고 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몇몇 인간들은 제게 무리한 말을 한다거나 치근덕거리기까지 했죠. 사모라는 여자는 그 꼴을 보면서 좋다고 깔깔거리고 웃기나 했습니다. 다른 건 다 참아도 우리 아들을 걸고 넘어가는 건 참을 수 없더군요. 뭐라고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무슨 동네 건달도 아니고 어디서 반말이나 찍찍해대고 말이야. 네 인생이나 똑바로 거둬. 어디서 남의 아들을 걸고 넘어져. 칠 수가 없으려니까 진짜. 엄마, 아줌마, 지금 뭐하는 거야? 사모님도 그러는 거 아니죠? 똑같이 자식 있으신 분이. 저 당시에 사모는 임신 중이었어요. 그래서 더더욱 사모의 태도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뱃속에 아이까지 있는 사람이 같은 엄마로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며 저는 쏘아붙였어요. 당장 그만두게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아들을 걸고 넘어진 건 참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사모가 언성을 높여가며 싸우던 그때였어요. 당신들 누구야? 지금 남의 집에서 이게 뭐하는 짓이야? 여보. 급하게 필요한 것이 있어 집에 전화했는데 아무도 받지 않자 원장이 집에 찾아온 것이었죠. 그렇게 자기 아내라는 여자가 1년여 가까이 다시 모르게 두박판에 버려온 것을 두 눈으로 보게 된 것이었고요. 당연히 사모의 양아치 친구들은 원장에 의해 쫓겨났고 사모는 무릎까지 끌어가며 싹싹 빌었어요.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당신 만나면서 사모님 소리 듣고 하다 보니까 정신이 어떻게 됐었나 봐.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우리 아이 봐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줘. 사실 원장만 몰랐을 뿐 원장네 부부를 본 사람들은 누구나 한마디씩 했어요. 저 집은 여자가 아주 구렁이가 따로 없다. 까딱했다가는 남편 재산이고 뭐고 여자가 꿀꺽할 것이다 등등. 사모가 원장과 결혼한 이유가 돈 때문이라고 했죠. 제가 봐도 그랬습니다. 사모의 언행이며 주변 사람들을 보면 그 여자가 보통이 아닌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어쨌든 사모는 몇 날 며칠을 비일고 난 후에 원자의 냉대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모 어머니, 이 사람이 한 행동 제가 대신해서 사과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집안 관리를 상호 어머니 아니면 누가 해주시겠어요? 당신 왜? 얼른 사과 안 해? 미안해요. 아니,
죄송해요, 아주머니. 제가 너무 무례했어요. 제가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자 원장은 제게 자신이 대신 사과까지 했습니다. 저는 몇 번을 그러지 마시라고 함께 머리를 숙였죠. 사과할 사람은 따로 있는데 원장님은 그저 죄송하다며 사과했습니다. 끝까지 고개를 숙이지 않던 사모도 자기 남편이 쓴소리를 하고 나서야 제게 사과를 했죠. 그때가 그 여자를 만나고 처음 듣는 존댓말이었어요. 사실 사모를 봐서는 진작에 때려치우고 싶었지만 원장님이 그동안 마음 써준 걸 생각하면 쉽게 나올 수 없었죠. 돈도 돈이었고요. 그렇게 한바탕 큰 소동이 나고 난 후에야 뒤세던 사모는 한풀 꺾이는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친구들을 불러 줄기차게 해대던 도박도 뚝 끊는 듯 했어요. 태교에 전념할 것이라며 교양 공부 같은 것에 몰두했습니다. 나름 평화롭게 시간이 지나가는 듯 했어요. 물론 개벌은 남 묻준다고 사모의 개념 없는 발언이나 은근히 저를 무시하는 행동은 지속하였지만 전에 비하면 지날만 했습니다. 저도 돈을 모아서 상조 가정부가 아닌 출퇴근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때가 저희 아들 나이 8살 때였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8년 만에 처음으로 아이와 저를 위한 집이 생겼죠. 하루만 집이었지만 아이와 저는 그저 행복했습니다. 상우야, 학교 다녀와서 민정이네 집에 있으면 엄마가 데리러 갈게. 엄마, 저녁에 봐. 히히, 나 민정이네에서 잘 놀고 있을게. 씩씩하고 속 깊은 우리 아들 녀석은 겨우 8살인데도 생태 한번 놓지 않고 늘 제게 활짝 웃어주었습니다. 옥힌 맘을 하고 계시는 엄마들이라면 공감하시겠지만 일하는데도 아이 생각에 마음이 저릿해올 때가 많잖아요. 아들이 활짝 웃어 보일 때면 그 저릿한 마음이 배가 되어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아줌마, 따주스. 사무집에서 그 딸아이를 돌볼 때면 더더욱 우리 아들 생각이 났어요. 그 나이는 저희 아들과 3살 차이가 났죠. 저희 아들과는 너무 다르게 풍족하고 여유 있는 환경에서 자라는 그 아이가 참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내가 자식을 잘 키웠구나 하는 생각에 원장님이 불쌍해지기도 했었네요. 훌륭하고 인자한 자신의 아버지와는 달리 원장이 딸아이는 참 별로였습니다. 겨우 5살 된 아이가 사람 무시하는 법을 먼저 배웠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대로 틀어놓아버린다던가 키우던 강아지를 괴롭힌다든가 하는 무태한 행동을 사슴치 않았죠. 쭉 지켜보다 보면 자기 엄마를 쏙 빼닮은 아이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갑자기 변한다면 죽는다고 사모라는 그 여자는 다시 자기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사모 어머니, 이거요. 아이고 원장님, 아니에요. 뭐 이런 걸. 그날은 명절날이었어요. 항상 집안일을 잘 도와주어서 감사하다며 원장은 제게 선물 세트를 주었습니다. 한우였는지 LA 갈비였는지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래도 꽤 그가의 선물이었어요. 상우 어머니 그냥 가져가세요. 그이가 상우 어머니한테 항상 감사하다고 챙겨둔 모양인데. 여기 이것도 있는데 포크로 와보실래요? 그때 사모가 무슨 쿵쿵이인지 저를 포크로 부르더군요. 나를 챙겨줄 것이 있다면서 말입니다. 아줌마, 눈치껏 좀 해요. 궁자라고 다 좋다고 입 해벌리고 있지 말고. 참네, 저는 무슨 영화 한 편을 찍는 줄 알았습니다. 사모는 원전기에 들리지 않게 제 귀에 대고 속삭이며 저 따위 말을 했어요. 눈치껏 분수에 맞게 행동하라면서 말입니다. 자기 남편이 사고 어머님 하면서 준대해주니까 당신이 뭐라도 된 것 같냐면서 말이죠. 알아들었으면 자기가 주는 거 손도 대지 말고 이거나 가져가요. 음식 버리는 거 아깝잖아. 그러면서 사모가 제게 내민 것은 그날 저녁 식사를 한우 먹다 남은 음식이 담긴 봉투였어요. 말씀 안 하셔도 원장님이 주신 선물 마음만 받으려 했어요.
그리고 사모님이 생각하는 제 분수가 어떤 것인지는 몰라도 남이 먹다 남긴 음식을 먹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아까우면 사모님이 드세요. 그 전에 있던 노름판에서 사모와 대판한 이후로 저는 제 할 말을 다 했어요. 막말로 되게 월급 주는 건 원작인데 내가 왜 저런 예의 반말아 먹은 여자한테 급실 걸어야 하나 하면서 말입니다. 뭐? 당신 지금 나한테 뭐라고 했어? 제 말 때문인지 아니면 뜻대로 제가 그 빚을 하나서인지 어쨌든 저 때문에 그 여자는 미친 사람처럼 방방 뛰기 시작했어요. 어디서 감히 자기한테 남은 음식을 먹으라고 하냐면서 말입니다. 남은 음식? 그거 아까우면 당신 먹으라고. 나는 남은 음식 먹기 싫어. 그러니까 아까우면 당신이나 먹으라고. 야, 너 미친 거 아니야? 너 잘리고 싶니? 어떻게 네 아들이랑 길바닥에 나앉게 해줘? 말씀드렸죠. 제가 저 하나 건드리는 건 그러려니 해도 저희 아들 걸고 넘어지는 건 절대 못 찾는다고요. 그 정신 나간 여자가 저희 아들을 걸고 넘어지는데 저도 눈에 뵈이는 게 없더라고요. 그동안 사물없이고 그래도 존중해줬는데 이 반사판이라는 마음으로 그 여자한테 똑같이 해줬습니다. 나는 내 돈으로 산 내 집이라도 있지. 너는 남편 뒤로 돈이나 빼돌리면서 사는 게 그렇게 당당해? 어떻게 하면 남편 돈 더 빼돌릴까 생각할 시간에 네 딸 자식 교육이나 잘 시켜. 사모의 딸, 그 아이는 정말 예의며 사람에 대한 존중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아이였습니다. 툭하면 거짓말로 사람들을 힘들게 했어요. 집에 있던 기사님을 모함에 잘리게 하는 예도 있었죠. 저한테도 툭하면 우리 엄마가 아줌마처럼 가정부가 아니어서 너무 좋다고 얘기했습니다. 아줌마 아들은 엄마가 가정부라 창피할 것 같다면서 말이죠.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고. 자기 엄마가 그 모양이니 딸아이도 그랬겠죠. 그래도 그래 엄마라고 자기 자신 욕하는 게 기분 나쁜지 그 미친 여자는 더더욱 날뛰기 시작했고 그러다 제게 봉투에 담겨있던 그 남은 음식을 들이부었습니다. 순식간이었어요. 순식간에 저는 음식물을 그대로 뒤집었었죠. 머리칼 끝에 뚝뚝 떨어지는 김치 국물이 저를 더 초라하게 만들었습니다. 부엌에서 나는 소리에 원장이 달려왔죠. 사모 어머님. 여보. 여보 글쎄 아줌마가. 참 다시 생각해도 그런 여우가 어디 있나 싶어요. 그 여자는 자기 남편이 오자마자 금세 자기가 피해자인 척 행동했습니다. 다행히 원장이 참 현명한 사람이라 이전에 사모가 벌인 행적을 떠올린 것인지 무슨 일인지 정확히 얘기하라며 사모의 눈물에 꿈쩍도 하지 않았죠. 그 여자는 무라무라 떠들어대면서 저 여자가 먼저 나한테 소리를 쳤다며 되려 상처를 받은 그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아니, 나는 상구 생각해서 또 가져가시라고 한 건데 그게 기분이 나쁘셨나 봐요. 원장님, 저 그만두겠습니다. 많이는 아니지만 작은 가게를 할 만큼 돈도 모았고 아들아이도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으니 저도 이제 그만해도 되겠다 생각이 들었죠. 당시에 아들아이는 수시를 넣은 후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사모님 말씀대로 제가 제 분수도 모르고 이렇게 좋은 집에서 대접받으며 일했네요. 안 그래요, 사모님? 시장 좌판에서 물건이나 팔아야 할 여자가 사모님 댁에 있었으니 싫으셨죠? 어머, 아줌마, 내가 언제 그랬어요? 여보, 그게 아니라. 아니, 당신도, 상어머님, 마음 상하신 건 알지만, 죄송합니다. 저는 그 여자가 저한테 했던 말과 행동을 원장이 그대로 얘기한 뒤 이제는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한참을 제 얘기를 들은 뒤 원장님은 정말 죄송했고 그동안 참 감사했다며 제게 퇴직금을 챙겨드리겠다고 했어요. 사모어머님, 그럼 퇴직금은 꼭 받아가 주세요. 제가 너무 죄송해서 그럽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퇴직금 이런 개념이 많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원장은 자기 아내와 딸자식 때문에 고생 많았다며 제게 퇴직금은 물론이고 아들아이 용돈까지 챙겨주려 했습니다. 사모가 가만히 있었을 리가요. 그렇게 눈물 콧물 짜내며 불쌍한 척하던 인간이 제가 퇴직금을 받을 것 같아지자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었습니다. 아니, 무슨 퇴직금이야, 퇴직금은. 여보, 아니 당신이 아줌마한테 감사한 걸 알겠는데 퇴직금은 아주머니도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안 그래요? 이렇게 갑자기 자기 혼자 우회해서는 버럭 화까지 내고 그것도 사람 다 안 구해놓고 그만둔다는데 그니 월급에서 몇십만 원 정도 더 얹어드리는 걸로 끝내요. 이번에 우리 예진이 입시 때문에 돈도 많이 나가는데 아주머니 어쨌든 아쉽게 됐네요. 가실 때 저거 사과라도 가져가세요. 웃기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 여자는 지금 자기가 쇼하는 걸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죠. 혼자 피해자인 척하다가 금세 돌변해서는 퇴직금은 안 된다고 하는 그 모습을 말입니다. 저는 원장님에게 얘기했어요. 퇴직금도 필요 없고 저 사과 상자도 필요 없다. 이번 달 월급이나 달라고 말이에요. 당신 진짜 조용히 안 해? 사모어머니, 제가 정말 죄송해서 그럽니다. 이렇게 가시면 제가 평생을 짐을 지고 살 거예요. 잠시만요. 원대는 자기가 마음에 걸려서 그렇게는 안 된다며 돈을 꺼내와 제게 그 자리에서 쥐어주었습니다. 월급과 퇴직금, 그리고 우리 아들 아이를 위한 돈을 말입니다. 그렇게 그 집에서 일한 기나긴 시간이 끝이 났어요. 어찌 보면 우리 아이와 나에게 삶의 터전을 주었던 그 집이 제게 또 다른 가족이나 마찬가지였는데 말이죠. 그렇게 키우고 험난했던 가정부 생활이 끝난과 동시에 저희 아들의 고등학교 생활도 끝이 났습니다.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는데 아들 녀석은 버젓이 의대에 합격했죠. 아들의 합격 소식을 들은 그날 둘이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상우야, 엄마가 정말 미안해. 너한테 면목이 없어. 우리 아들 학원 하나도 제대로 못 보내줬는데. 엄마, 이제 엄마 조금만 있으면 고생 끝이야. 내가 엄마 꼭 좋은 집에서 살게 해줄게. 엄마도 사모님 소리 듣게 해줄게 내가. 아들아이는 저 말을 하면서 한참을 울었어요. 사모에게 음식 세례를 받던 그날, 제가 경황이 없어 그대로 집에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어요? 엄마가 뭘 뒤집어 썼던 건지 우산은 음식물 자욱이 그대로 묻어있고 머리에는 김치 국물이 뚝뚝 떨어진 채 들어섰으니 말입니다. 그날 그 여자 가만두지 않겠다며 난리를 치던 아들을 마니느라 정말 애를 먹었었어요. 아들아이는 그날의 상처가 컸던 건지 대학에 들어가서도 정말 악착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저한테 용돈 한 번 받아쓴 적이 없었어요. 자기가 아르바이트해서 용돈하고 어떻게든 장학금 타내려고 코피 쏟아가며 공부한 녀석이었습니다. 우리 상우 장하다 장해. 엄마가 미안해. 고맙다 우리 아들. 엄마 미안하다는 소리 좀 그만해. 엄마 이제 진짜 고생 끝이야. 엄마 정말 고마워. 혼자서 다 키우느라 정말 고생 많았어. 제 눈에는 세상에서 제일 가는 착한 우리 아들은 오로지 저를 위해 공부했고 저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엄마가 번 돈은 오로지 엄마를 위해서 쓰게 하고 싶다면서 말입니다. 자기가 번 돈도 저한테 죄다 갖다 주었어요. 한참 꾸미고 싶은 나이에도 두 벌로 학창시절을 보내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런 아들은 동기 중에서 가장 빠르게 병원에 들어갔고 인정받는 의사가 되었죠. 참 부모 욕심이라는 게. 아들아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갖자 가정을 꾸렸으면 하게 되더라고요. 적어도 우리 아들은 나와는 다르게 평범하고 단단한 가정을 꾸렸으면 하는 욕심을 갖게 되었죠. 엄마, 나
결혼하고 싶은 사람 생겼어. 그러던 어느 날, 대소원이 하늘에 닿은 것인지 아들 요섭이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며 제게 주말에 시간을 좀 내달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당연히 좋다고 했죠. 그 아이가 제게 결혼하고 싶다고 할 정도라면 분명 좋은 사람일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저는 약속 장소에 나가기 전부터 며느리 맞을 준비에 혼자 잔뜩 신이 나 있었어요. 이미 제 마음속에는 제가 만나게 될 아들의 여자친구가 내 며느리나 다름없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장예진이라고 해요. 아이고, 예지씨, 얼굴이 굉장히 낯익네. 가족이 될 사이여서 그런가? 참 눈이 있다. 분명히 처음 보던 아가씨인데 아들의 여자친구는 참 익숙한 얼굴이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다 비슷하게 생겨서 내가 착각하나 보다 하고 말았지만 집에 들어와서도 한참 동안 생각이 나는 익숙한 얼굴이었어요. 제가 처음 본 아들의 여자친구는 참 싹싹하고 밝은 사람이었죠. 그 친구를 보낸 내내 단단한 가정을 꾸릴 우리 아들의 미래가 떠올라 참 흐뭇했습니다. 이미 아들의 여자친구 집에서는 저희 아들을 사위로 생각하고 있었고 저희 역시 결혼에 찬성이었기에 결혼 준비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어요. 아이고, 이거 왜 이렇게 떨리니? 아휴, 아들, 엄마 어때? 나 참, 엄마 아주 예쁘고 충분히 구상해 보여. 걱정하지 마. 그래도 처음 뵙는 건데. 저기 상우야, 그쪽에서 정말로 너 아빠 안 계신 거? 아유, 걱정도 많아. 다 알아. 내가 다 설명해 드렸고, 예진이 집도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님이 3년 전쯤 재혼하신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도 신경 쓰지 마. 어떻게 신경이 안 쓰이나요?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 해도 부모 마음이 그게 아니더라고요. 누구보다 예의 있고 성실하고 바르게 키웠다 자부할 수 있는데 아들이지만 혹시나 아빠 없이 자라서 안 된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상견례 자리로 향하는 그날 참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상견례 장소에는 저와 아들이 먼저 도착했어요. 차라리 일찍 도착한 게 다행이다 싶었죠. 너무 긴장되어서 화장실을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몇 번을 다녀오고 난 후에 겨우 진정이 되었죠. 숨을 돌리고 있는데 뚝뚝뚝 누구 소리와 함께 아들의 여자친구 그리고 사돈이 될 사람들이 들어섰습니다. 지금도 그날의 그 장면을 잊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고요?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이히히. 아유 그럼 아이고. 안녕하세요. 상우 오미 되는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예진이 엄마예요. 어머. 사돈될 그 사람의 얼굴을 처음 제대로 본 순간 저와 그 사람 둘 다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어요. 상우 엄마? 아이고, 나 참.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저를 그토록 무시하고 괴롭혔던 원장의 사모였어요. 왜 이렇게 낯이 익나 했더니 그 싹쏘고 버르장머리 없던 사모했다. 그 아이가 아들의 여자친구였던 거죠. 상황을 보고 무라무라 자기 엄마와 얘기를 주고받던 그 여자아이는 순식간에 얼굴이 사색이 되었고 아무것도 모르던 저희 아들은 눈만큼 뻐기며 무슨 일 있는 거냐며 제게 물었죠. 아이고 박서방 무슨 일은 무슨. 아이고 사돈 우리가 인연이긴 한가 봐요. 이렇게 다시 만나고. 저를 그렇게나 무시했던 그 여자는 제게 사돈거리며 예의를 갖추기 시작했죠.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만나는 건 인연이다. 어쩜 아들을 이렇게 잘 키웠냐면서 말입니다. 그 여자와 그 여자의 딸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았기에 저는 그 결혼을 두고 볼 수만은 없었어요. 아들에게는 미안했지만 이번만큼은 아들의 선택을 응원해 줄 수 없었죠. 상우야, 엄마는 너희 결혼하는 거 반대다. 죄송합니다. 먼저 일어나 볼게요. 아이고 사돈,
어이, 잠깐만요. 정말, 다 지나니까 꼭 이럴 거예요. 아니, 애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우리도 좋게 지냅시다. 다 지났니? 그래요? 그쪽은 다 잊었겠죠. 그런데 나는 아닙니다. 나는 우리 아들 그쪽 집안에 장가 보낼 생각 없어요. 상호야, 가자. 엄마, 대체 왜 그러는 거냐며 제게 묻는 아들에게 이 결혼은 절대 안 된다며 저는 집으로 향했어요. 아들 역시 일단은 저를 따라 나섰죠. 엄마, 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 갑자기 이러면 이진이 얼굴을 내가 어떻게 봐? 상우야, 엄마가 정말 미안한데 네 엄마를 평생 원망해도 좋은데 너 그 결혼 안 돼. 절대 그 집안이랑 엮일 생각도 하지 마. 그 말을 하면서도 과거의 일이 떠올라 손이 덜덜 떨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때 겪은 치욕과 수치스러움이 하르륵 올라왔죠. 겨우 진정을 하고 아들 녀석에게 그 여자가 누구고 네가 만나는 그 여자애가 누구에 따르며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다 얘기해 주었어요.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아들의 표정은 넋이 나간 듯 했습니다. 엄마, 나 이 결혼 안 해? 엄마가 미안하다. 평생은 너한테 도움을 못 주네. 엄마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에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미안해할 거 없어.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 한 사람들이랑 내가 왜 엮여? 난 절대 안 해. 티 이야기를 다 들은 아들은 그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자기가 미치지 않고서야 그런 사람들이랑 엮이고 싶지 않다고 말입니다. 아들이 그 말을 하는데 자기 속도 속이 아니었겠죠. 사랑했던 여자였을 텐데 자기 속은 우죽했겠습니까?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이고 그것을 결정하는 데 있어 참 괴로웠을 거예요. 사구씨 나야. 문 좀 열어봐. 어머니. 그때 어떻게 찾아온 건지 두 무녀가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사돈, 명자씨. 아유, 잠깐 얘기 좀 해요. 우애가 있으면 풀어야지. 우애라니. 그 여자는 지난 과거 일이 제 우애라고 했습니다. 엄마, 그냥 무시해. 내가 알아서 정리하고 돌려보낼게. 아니야, 상우야. 우애라잖니. 한번 들어봐야지. 저를 말리는 아들을 뿌리치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두 무녀는 멋쩍은 표정을 한 채 제게 선물 꾸러미를 내밀었죠. 한우 세트가 유독 눈에 띄더군요. 참 씁쓸했습니다. 어머니, 엄마한테 얘기 들었어요. 저는 기억이 잘 나질 않는데 제가 예전에 무태기 군 게 있다면 정말 죄송해요. 아이고 사돈. 내가 그때는 나도 나이가 어렸잖아. 이거 우리 명자씨. 아니 우리 사돈 그때 못 드린 한우 세트. 내가 그때는 진짜 미안했어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말. 그거 누가 한 거예요? 저는 침이 그렇게나 잘 뱉어지던데 말이죠. 당신 지금 뭐하는 짓이야? 미쳤어? 저를 보며 해실해실 웃는 그 여자의 면상에 침을 뱉어버렸습니다. 웃는 얼굴이 너무 꼴보기 싫었거든요. 그렇지. 그게 당신 원래 모습이지. 하도 고상한 척 웃는 게 꼴보기 싫어서 침 좀 뱉었어요. 미안해요. 기분 나쁘게 하려던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고.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안감이 있으셔도 그렇지. 그 여자아이, 자기 엄마한테 제가 침을 뱉은 게 기분이 나빴는지 부들부들 떨며 제게 뭐하는 짓이냐고 당장 사과하라고 하더군요. 그 어미의 그 딸이라고. 두 무녀가 아주 똑같았습니다. 얼마 못 가서 분색을 드러냈죠. 야, 최명자. 어디서 감히 침을 뱉어? 침을 뱉기에? 왜? 거지같이 빌빌거리다가 아들놈이 의사다니까 눈앞에는 게 없어? 어디서 정신 나간 옆에 내가 말이야. 너 진짜 미쳤어? 야, 박상우.
그때 저희 아들 녀석이 소금을 한 바가지 퍼와서는 두 모녀한테 그대로 끼얹었어요. 처음 보는 아들의 모습에 저 역시 두 모녀처럼 얼어붙고 말았죠. 아들은 무서우리만큼 차갑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예진, 너 똑바로 들어. 내가 결혼하려고 했던 건 네가 아니야. 너 지금 여기서 나한테 소리 지르고 너희 엄마가 한 짓에 대해서 눈 감고 넘어가라고 개소리 해대는 게 진짜 너지. 그런데 나는 장예진 네 부모습이 싫어. 더럽고 치사하고 발염치해. 뭐? 야, 너 진짜 미쳤냐? 그래, 결혼하지 마. 너 말고 내가 남자분 만날 것 같아? 야, 리사? 리사가 변하사고 나 얼마든지 만날 수 있어. 왜 이래? 그래, 그럼 잘 됐네. 우리 결혼 없던 걸로 하는 거다. 나 다 녹음했어. 나중에 와서 나한테 단 말하지 마. 엄마, 우리 들어가요. 아들 녀석은 정말 차갑게 그 관계를 정리해버렸어요. 그 여자 역시 구리구리 소리를 지르며 너 같은 거 얼마든지 어디서든지 만난다며 큰 소리를 탕탕 쳤죠. 시모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들로 무이사 하나 된 것 가지고 유세 부리지 말라며 제게 큰 소리를 치더군요. 그래. 내 아들이 의사라서 내가 큰 소리 좀 치는데 그게 왜? 이게 내 분수야. 내 아들이 의사 된 거, 그게 내 분수야. 그러는 너야말로 입담으로 이어펴내야. 생긴 거 하나 믿고 이 남자 저 남자 만나서 팔자 필까 설치는 네 딸년이나 너나 똑같아. 자기들 분수를 알고 얼씬거려야지. 사무야, 문 닫아. 10년 묵은 채팅이 쑥 내려갔습니다. 저에게 분수를 알라며 소리쳤던 그때 그 사무에게 당당히 맞서서 싸웠죠. 그 여자 제 말에 반박은 못했어요. 맞았거든요. 아들이 결혼하려고 했던 그 여자아이는 취업 면접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지만 사실상 백수였거든요. 그 집안도 원장님이 살아있을 때야 잘나가는 집안이었지. 재혼을 한 것도 남편이 남겨둔 돈을 금세 까먹어서 돈 때문에 돈 보고 재혼한 거였죠. 어쨌든 저는 그렇게 속 시원하게 복수를 했습니다. 참 우울에도 걸렸네요. 몇십 년을 제 가슴속에 응어리로 남아있던 그 화가 이제야 내려갔습니다. 그 뭐냐요? 저희 집에서 소금세를 받고 쫓겨나고도 3개월가량을 저희 아들과 제게 매달렸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보려면서 말입니다. 다른 의사나 변호사가 그 집 딸을 만나주지 않은 모양인가 봐요. 그 소식을 듣는데 같은 인간으로서 참 짠하기도 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기준이 오로지 둘인 두 모녀가 참 안타까웠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의 첫 사연은 여기까지가 전부입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긴 글을, 그것도 내 이야기를 적어보았네요. 재밌기도 했고 내 인생을 돌아보니 서글프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누군가에게 내 이야기를 하고 나니 속이 시원하네요. 길고도 길었던 제 이야기를 들어주어서 참 고맙습니다. 모두들 좋은 하루 되시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세요.